알파 6400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리뷰 영상은 장단점을 나열하기보다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부분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카메라를 동영상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진이야 몇 번 촬영하기는 했지만 9:1 정도로 영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촬영 장소는 스튜디오에서 핸드헬드보다는 거치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한 카메라는 소니 알파 6000과 캐논의 M6 마크 2입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처음 찍어보고 느낀 점, 와 4K 화질 장난 아니다. 저는 기존에 FHD급 혹은 FHD에 집중한 카메라만 사용했었는데 4K를 쓰기 위해 이 카메라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메라의 4K 화질 자체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일반인 영상 제작자 기준에서 4K가 필요하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10분짜리 영상이 탄생하기 때문에 4K가 필요한 입장에서 화질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FHD로 출력을 하지만 영상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4K에서 젤로 현상이 꽤 심한 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거치해 두고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끔 밖에서 사용할 때는 확실히 거슬렸습니다. 밖에서 역동적인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시거나 짐벌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촬영 시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전부 30분 녹화 시간 제한에 발열도 심한 편이었는데 이 카메라는 4K로 시간 제한 없이 찍으면서도 발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충전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또 촬영 시간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저처럼 한 번에 촬영이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발열과 30분 제한 시간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개인 영상을 촬영한다면 카메라 켜고 준비 조금 하면 3에서 5분은 그냥 버려지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계절과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튜디오에서 사용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컬러 그레이딩 공부를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HLG, 시네, S로그 등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빵빵하게 넣어주어서 각 프로파일의 느낌을 알아보고 보정 공부를 하기에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S로그의 경우 10비트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8비트 카메라에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말들을 조금 들었는데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습니다. 크롭바디인 만큼 상당히 작고 가벼운 카메라입니다. 제가 종교시설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크고 무거운 DSLR과 풀프레임 미러리스 몇 대를 사용하다 최근에는 알파 6000대 라인 카메라들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화질의 영상을 이렇게 작고 가벼운 바디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캐논의 M6 마크 2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고 가벼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알파 6000대의 라인의 장점이자 크롭바디들의 장점이라는 거죠. 부피와 무게가 풀프레임에 비해서 작은데 사용 환경에서 충분한 화질을 뽑아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풀프레임 미러리스랑 몇 그램 차이 난다고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혼자서 카메라를 서너 대씩 운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됩니다. 배터리 타임은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야외 촬영 때는 배터리를 넉넉하게 3개 정도 챙겨가는데요. 그렇다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전 중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에 보조 배터리 붙여놓고 촬영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M6 마크2를 같이 쓰면서 특히 장점이라고 느꼈던 점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충전 중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충전 중 발열 경고가 거의 안 뜨더라고요. 실내에서 20분짜리 영상들 연속으로 몇 개씩 촬영하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XAVCS 4K의 평소 촬영 세팅으로 1시간째 촬영 중입니다. 충전 중이지만 발열 경고는 뜨지 않았고 실내 온도는 24도입니다. 심심해 죽을 뻔해. 소니는 AF 명성이 자자하죠. 저도 제가 직접 촬영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AF 모드로 카메라를 쥐어주는 편인데 촬영해보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었다. LCD 안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 사고 초반에 찍은 영상들이 다 노출 오버로 찍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LCD가 생각보다 표현을 제대로 못 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꽤 당황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외에 짜잘한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USB가 아직까지 타입B 마이크로를 지원합니다. M6 마크2처럼 C를 사용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케이블을 별도로 2개씩 챙겨가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대부분의 녹화를 핀 마이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최근에 샷건 마이크들을 써보고 느꼈습니다. 180도 플립 스크린을 마이크가 가린다는 게 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스몰리그 케이지를 고민 중입니다. 참고로 이거 M6 마크2도 똑같아요. 총평입니다. 동영상 화질과 프로파일들을 빵빵하게 지원하면서 촬영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카메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LCD는 좀 좋은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